헝가리 구조대가 침몰한 유람선 수중 음파 사진을 공개했지만 거센 물살과 불어난 강물에 내일도 수중 수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들은 현지에 속속 도착해 수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틀째 숙청을 암시했고 미국은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3일 만에 군수 공장을 방문하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9% 감소하면서 6개월째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앞으로 전망도 어렵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거라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 사흘째인 오늘 헝가리 구조대가 이 강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고 유람선의 수중 음파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중 수색은 미뤄진 상황이고 수상 수색만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빠른 물살입니다. 사고 지점에서 무려 11km나 떨어진 곳에서 사망자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오늘 물살도 여전히 빠른 상황입니다. 이 과거 다뉴브강 사고를 보면 사고 지점에서 무려 700km나 떨어진 이 철물댐에서 사망자가 발견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세르비아나 지금 루마니아 이런 주변국들의 도움으로 수색 범위를 아주 크게 넓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부다페스트 현지 취재 기자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영재 기자, 수중 수색이 또 미뤄졌다고요? 네, 한국인 33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 레아니오가 침몰한 사고 현장입니다. 제 뒤로 노란색 거대한 크레인이 보이는데 지난 29일 밤 사고 직후 헝가리 당국이 인양을 준비하기 위해 설치한 장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인양 여부조차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민들 얘기로도 사고 현장인 다뉴브 강수위는 강둑을 넘을 듯 말 듯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다 물결도 빨라 자칫하면 인양을 시도하다 다른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헝가리 구조대는 침몰 유람선이 강바닥에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음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명확한 모습은 아니지만 강바닥에 전도된 모습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한국인 7명이 숨지고 21명이 실종된 상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고 현장에선 우리 측 12명, 헝가리 측 4명이 조를 나눠 오전 9시부터 3차례에 걸쳐 수상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부터 강 하류 남쪽으로 최대 50km 범위까지입니다. 어제 우리 외교부는 헝가리 측과 협의해서 현지 시간 일요일까지 잠수 수색이 어려워 월요일 오전에 수중 수색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헝가리에 도착한 유람선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어제에 이어 사고 현장을 찾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현장에서 TV조선 홍명재입니다. 자, 아직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화면을 좀 보면 왜 사고를 낸 크루즈선에 그대로 뺑소니를 했을까 의문이 남습니다. 극적으로 구조된 7명 생존자들은 주변에 있던 이 민간 선박과 관계자들 도움이 컸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가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건 어둠이 깔린 현지 시간 29일 밤 9시 5분. 그로부터 30분이 지나서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생존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구조대의 수색 도중 반가운 교신이 들려옵니다. 민간 선박의 도움으로 한국 여성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된 겁니다. Két darab mentőgyűrűt dobtunk ki, amelyet két koreai hölgy elkapott, és mi őket kiemeltük a vízből a kollégáim segítségével. 이 밖에도 다른 민간 선박들이 구조대 선박과 같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모두 7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붉은 비까지 내린 어두운 밤, 한강 유속보다 10배 빠른 다뉴브강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린 이들은 민간 선박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독일이 최종 목적지였던 바이킹 시기노는 사고를 내고 운항을 계속해 현재 오스트리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고 원인과 관련된 이 수사 상황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침몰 유람선과 부딪힌 이 크루즈선 선장의 과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선장이 이 정해진 노선을 벗어나 운항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최원희 기자입니다.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가 앞서가던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습니다. 유람선이 침몰하는데도 크루즈선은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헝가리 경찰은 태만과 부주의 혐의를 적용해 크루즈선 선장 64살 우크라이나인을 체포 구금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는 현지 시간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선장이 변호사를 통해 어떤 규칙도 어긴 적이 없고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루즈선이 정해진 노선으로 안 가고 운항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És valóban nagy a városon belüli központi részen a forgalom, ezért egy jó 2 éve szabályozták a forgalmukat annyiban. 배에 자동 식별 장치가 있었지만 선장이 장치를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침몰한 유람선의 과실 유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자, 이번 사고에서 인명피해를 키운 이 결정적인 부분 중 하나는 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겁니다.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지금 헝가리 다뉴브강에서는 여전히 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배를 타는 관광객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수 기자입니다. 유람선과 크루즈가 여전히 운항 중인 다뉴브강. 구명조끼를 입은 탑승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갑판에 나와 있는 승객들은 평상시 복장 그대로입니다. Boat. There were signs that said there were life jackets, but no one said a word about life jackets or where they were. And this was before the accident. 인터넷상에선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경험담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유람선 내 구명조끼가 비치돼 있었는데 착용하지 않은 걸로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승선을 할 때 구명조끼가 어디에 비치돼 있고 유사시 어떻게 행동하라 하는 그런 설명은 하지만은 이거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 그런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더라면 구조 및 수색 상황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착용하지 않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안전 불감증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자, 사고가 발생한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근처에서는 미안해요 한국이라면서 유람선 침몰 사고를 추모하는 부다페스트 시민들의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현장, 이번에는 유혜림 기자 연결합니다. 유혜림 기자,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사고 지점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는 새벽부터 헝가리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헝가리 시민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헌화를 하고 기도를 올리며 애도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머르기트 다리는 사흘째 이어진 헌화로 추모의 꽃길로 변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은 헝가리 시민들은 자신의 가족을 잃은 듯 구조선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Bátorításra nagy szükség lenne. És most szükség van a mentőmunkálatokat végző embereknek is a bátorításra. Nem hiszem, hogy én tudnék most ilyen szavakat mondani. 머르기트 다리 가로등에는 헝가리 당국이 애도의 뜻으로 건 검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은 이토록 많은 양의 검은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빠른 구조를 기원하는 편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헝가리 시민은 여러분을 위해 진심을 다해 마음으로 울고 있다며 촛불과 함께 애도의 글을 남겼습니다. Ez egy olyan tragédia, amilyen 65 év óta nem volt Magyarországon, és akkor is kevesebb volt a halott, kevesebb volt az áldozat. Felfoghatatlan. Emberi hiba, mi úgy gondoljuk. 지난밤 현지 한국 대사관 앞에서도 100여 명의 헝가리 시민이 참석해 숨진 한국인 관광객의 넋을 기렸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9일 미사일 실험 이후에 두문불출했던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3일 만에 군수공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북한 노동신문 이 고위층 숙청 가능성이 엿보이는 보도 지금 연 이틀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그을린 피부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포탄과 미사일 탄두, 어뢰를 주로 생산하는 강계 트랙터 종합공장, 작은 탄약류를 만드는 강계 정밀 기계 종합공장, 북한 군수산업의 모체로 꼽히는 28기계 종합공장,
미사일 부품 핵심 생산지인 장자강 공작기계 공장을 각각 둘러봤습니다. 군사력 건설을 독려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군수공업의 민수화 상황을 직접 확인 점검하는 그런 행보로 볼 수 있겠죠. 노동신문은 지난달 30일 동상이몽은 반혁명적 행위라는 표현을 쓴 데 이어 어제도 반혁명 분자는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모부 장성택 등 고위급 인사를 숙청할 때마다 등장했던 반혁명 분자라는 표현이 또다시 나온 겁니다. 북한의 연이은 숙청 시사 보도는 그 규모가 대대적이거나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외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 처형설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라고 했고 백악관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아시안 안보회의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달 북한이 발사한 이 미사일이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라고 평가한 것은 처음입니다. 탄도미사일은 UN 제재 위반입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입니다. 한미 중일 국방수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많이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 장관이 탄도미사일로 UN 제재 위반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라고 평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현재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남북 군사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현재 지상, 해상, 공중의 여러 가지 그런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부분은 현재 준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북한을 위협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셰너헨 대행은 북한이 인접 지역의 동맹국들과 미국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위협적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은 초계기 갈등 후 8개월 만에 양자 회담을 열고 국방 교류 정상화를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국방수장들은 내일 오전 3자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치사율이 100%에 육박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북한에서 발병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이 방역 총력전이 주말인 오늘도 이어졌는데 소시지나 햄 등의 축산물을 국내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물게 되는 이 과태료도 오늘부터 최고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방역관이 사육돼지의 혈액을 채취합니다.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북한 인접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 작업은 주말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부터 김포 강화 지역을 반드시 사수하겠습니다. 앞서 긴급 방역을 지시한 이낙연 총리는 북한과 가까운 인천 강화군의 양돈 농가와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돼지가 헤엄을 잘 칩니다. 나머지 내륙 지방은 철책이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임진강 하류가 취약할 수 있다. 오늘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검역도 강화됩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국에 축산품을 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오면 기존보다 10배 많은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소시지나 햄 등 가공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고기가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발병국이 아닌 곳의 축산품의 경우도 최고 5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돼지고기, 햄, 소시지 등을 불법으로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동안 중국산 만두와 소시지 등의 휴대품 17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양돈업계는 나아가 남은 음식물의 돼지 사료 활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신선입니다. 6월 첫날인 오늘 부산 해운대 등 전국의 해수욕장 4곳이 올 들어 처음으로 개장했습니다. 시민들은 바다와 강을 찾아 초여름 더위를 식혔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들고 서로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힙니다. 물 또한 너무 시원하고 바람도 너무 시원해서 이 더위를 하나도 못 느끼겠습니다. 튜브 위에서 파도를 즐기고 모래찜질도 하며 일광욕을 합니다. 부산 해운대 등 전국의 해수욕장 4곳이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0년 만에 바닷가 왔거든요. 바닷물 차갑긴 한데 많이 날씨가 좋아서 시원하긴 해요. 수상 스키를 타고 쪽빛 호수를 가로지릅니다. 물살을 가르며 시원한 바람을 즐기고 영화 속 주인공처럼 물 위를 날아오릅니다. 날씨도 많이 더워지기도 해서 일하는데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우선은 물에 들어가면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기도 하고요. 오늘 낮 기온은 속초가 29.4도로 가장 높았고 경북 경주 28.5도, 대구는 27도, 서울은 23.2도였습니다. 전국 대부분이 자외선 지수는 높음을, 오존 농도는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3, 4도 더 올라 30도를 넘는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선 퀴어 집회가 열렸습니다. 차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반대 집회도 열렸는데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지개 깃발을 두른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서로 사진을 찍고 흥겨운 음악에 춤을 춥니다. 오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이 참가하는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혐오는 죄악이다! 오늘로 20년째 열리는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 축제는 음악 콘서트를 비롯 다양한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여러 단체의 부스 70여 개가 설치됐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광화문과 을지로 일대를 도는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바로 옆에서는 기독교 단체와 보수 성향 단체가 주도하는 퀴어 축제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최 측 주산 5만 명이 모인 참가자들은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팻말과 플래카드를 들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오후 3시부터 광화문 로터리를 돌아 숭례문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양 단체 모두 여론을 의식한 듯 평화로운 집회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했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했던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남성의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도망 염려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골목길부터 술에 취한 여성을 따라오던 남성. 급기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손까지 내밉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한 여성을 뒤쫓던 30살 조모 씨입니다. 조 씨는 여성이 집에 들어간 이후에도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하는 등 10여 분 동안 서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폰 그걸로 문 열어라. 안 열면 강제로 열 것처럼 한 위협함이 말 그대로 방방제 수단이 파악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거죠. 당초 주거침입 혐의로 조 씨를 입건한 경찰이 주거침입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입니다.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조 씨는 법정에선 말을 한번 걸어보려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주거 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지만 강간 미수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범행을 미연에 막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본안 재판에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 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방범용 남성 목소리 영상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중 잠금 장치와 윈도우벨 같은 자구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현관문에 귀를 대고 건조대에 걸려있는 속옷을 들어 얼굴 가까이 가져갑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여대 앞 원룸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동종전과 오범의 상습범이었습니다. 지난 28일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충격이었죠.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옛날부터 좀 막 여장하고 따라오는 남자도 있었고. 여대 인근 원룸들은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얘네에서 누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 따라오면 경비실 들렸다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에는 집에 남성이 있는 것처럼 꾸며주는 방범용 남자 목소리가 등장했고 전 그냥 가세요. 진짜 가세요. 두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문 앞에 놔두고 가주세요. 이중 잠금 장치나 창문을 열면 경보음이 울리는 윈도우벨을 찾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3중으로 도어락이랑 열쇠랑 이렇게 문고리 거는 거랑 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무섭다고. 여성 1인 가구가 늘면서 무인 택배 보관함이나 여성 안심기가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아직 안전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용 건수는 느는데 안심 귀가 보안관 수는 400여 명 안팎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끊이질 않는 나홀로 여성 대상 범죄.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렌터카를 빌려 뺑소니 사고를 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대 남성의 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렸는데 차를 찾으러 온 직원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닛이 찌그러진 승용차 한 대가 골목길 모퉁이를 쏜살같이 돌아나오고 잠시 뒤 경찰차도 뒤따라옵니다. 17살 이모군이 빌린 차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5일 이군은 한 렌터카 사업소를 찾아가 40대 남성의 면허증을 제시한 뒤 차를 빌렸습니다. 마스크를 써보니까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만 마스크 따고 쓰고 하고. 뒤늦게 이군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알아챈 업체는 차량 회수에 나섰지만 이군은 반납을 거부했습니다. 이군은 이렇게 직원들을 향해 급가속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한 뒤 도망쳤고 인근에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이군의 질주는 사고를 낸 뒤에도 50m가량 더 이어졌습니다. 시동을 밀고 나오겠다고. 사람이 앞에 딱 있는데도 뒤로 밖으로 붕 하고 뒤를 받고 다시 또 이제 또 붕 갔다가. 차에서 내려 또 도주한 이군. 경찰이 추적 끝에 붙잡았지만 사고 시각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며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진료 기록 후 확인한 결과 거짓임이 판명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궁하자 순순히 시인해서 긴급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군을 특수폭행과 무면허 운전 등 5가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의용기 정책위 의장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일부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즉각적인 사과가 너무 성급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긴급 최고위에서 권고한 공개 사과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SNS에 해당 발언이 담긴 전체 영상을 올리면서 국민들이 직접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물을 사람한테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얘기를 하고. 당내 이견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즉각 사과하고 당 지도부가 공개 사과를 요구한 점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재선 의원은 황 대표의 사과가 너무 빨랐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우리가 나서 막말을 인정한 셈이 됐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유 막말당을 자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정책위 의장직을 내려놓고 자성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정 의장의 제명을, 민주평화당은 황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정의당은 정 의장이 이적 행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팟캐스트 방송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돕기 위해서 1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12억 원 정도를 이 유엔 기구를 거쳐서 북한에 전달을 합니다. 야당은 지자체장의 이 일방적 대북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이 방송에서 북한 식량 지원을 위해 유엔 식량 계획 WFP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량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있고 긴급 구조를 안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정도를 이 유엔 식량 기구에 저희들이 기부를 할 생각이고요. 서울시는 북한의 5살 이하 영유아 20만 명이 한 달 동안 영양식품을 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부금은 350억 원대인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북한이 최근 2차례 미사일을 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시점이라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나서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관된 메시지를 보낼 때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이나 이명박 전 시장 당시보다는 대북 지원금이 더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출이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 분쟁에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주력 분야인 D램. 최근 한 달 동안 거래 가격이 6%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최고점일 때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D램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서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5월 수출액은 459억 7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6달 연속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지난 2025년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19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핵심인 반도체 수출액이 30% 이상 감소했고 대중국 수출도 20% 넘게 줄었습니다.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도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무역 흑자는 유지했지만 규모는 지난해보다 63%나 급감했습니다. 앞으로도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화웨이 사태로 확산된 미중 간 무역 분쟁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상반기면 좀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부진을 더 지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좀 더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총력 지원을 예고한 가운데 품목과 시장 다변화로 우리 수출의 반도체 쏠림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미국 버지니아주의 이 버지니아 비치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12명이 살해가 됐습니다. 용의자는 버지니아 비치시에서 근무했던 이 직원으로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이다가 숨졌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총기로 무장한 경찰이 시청사 건물을 향해 들어갑니다. 희생자 한 명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현지 시간 31일 오후 미국 버지니아주의 해안 도시인 버지니아 비치시 청사단지 내 한 건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This is not a drill. Get down, call 911. And that's when I called 911. And 12명이 총에 맞아 숨졌고 최소 5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경찰관도 포함됐는데 방탄조끼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용의자는 버지니아 비치시의 공공시설물 담당 부서에서 엔지니어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40세 남성입니다. 현지 경찰은 이 남성이 45구경 권총을 들고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며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Today is Virginia Beach's darkest hour. A senseless crime happened and imposed tremendous grief.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4명 이상 사상자를 낸 150번째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 보고를 받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요리 축제 TV조선 서울 푸드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최고 영예의 미슐랭 3스타 셰프 등 세계 최고 요리사들이 맛의 향연을 펼치는데 오늘은 제주의 작은 골목 식당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슐랭 3스타 보어마 셰프가 작고 허름한 제주의 골목 식당을 찾았습니다. 요리 비법을 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어마 셰프가 선택한 재료는 제주 흑돼지와 제주산 마늘, 설탕을 덧대 입힌 구운 흑돼지에 네덜란드에서 직접 가져온 식초와 향신료를 넣자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로운 풍미의 신메뉴가 탄생합니다. I like the sheep pork because it's so local. You cannot find it in the world, only on Jeju, you know, and it's quite nice. And I make some food with it, you know, and you have the flavors, but I make them completely different. 13명의 미슐랭 셰프 가운데 제일 먼저 입국한 보어마는 유럽의 식재료 박사로 불리며 2010년 올해의 셰프에 선정됐습니다. It's your local tofu. 동서양 요리 문화의 융합을 추구하는 2019 서울 푸드 페스티벌은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영주 부석사에서 정관 스님의 사찰 요리 강연을 이어가고 서울 잠수교에서는 전국 맛집이 모이는 피크닉 온 더 브릿지 행사를 합니다. 28개 미슐랭 별을 받은 요리계 스타 셰프들이 함께하는 아시아 최고의 요리 축제. 앞으로 일주일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맛의 향연을 펼칩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6월의 첫날인 오늘 크게 덥진 않았는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4, 5도가량 크게 오릅니다. 30도 안팎의 더위 예상이 되는데요. 한낮에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오존지수가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만 수도권, 충북은 오전 한때 나쁨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또 내일 아침 서해안과 내륙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제주도는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죠. 지역별로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9도, 대구 31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이렇게 16도 내외로 오늘과 비슷한 정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30도 선의 불볕더위로 시작을 하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흘째인데 구조 소식이 없어서 안타깝고 또 흐르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 철저한 수색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이 세심한 지원과 따뜻한 보살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철 다가옵니다. 이번 사고가 남긴 교훈을 철저히 새겨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